여러분은 첫사랑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께 애틋하고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40년 전, 한 남자가 도둑으로 몰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강제로 결혼했습니다. 1,000만 원 때문에 40여 년을 황금 감옥에 살았던 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인생 연가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순자예요. 저는 65살이 되던 해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았어요. 시니어 센터에서 식당 봉사하는 일이었죠.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나도 사랑 없이 결혼했어. 그 시대가 다 그랬잖아. 그래도 먹고 살만하면 다행이지. 사랑이 밥 먹여주나?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 다들 그렇게 살았구나. 나만 불행한 게 아니구나. 하지만 가끔 꿈을 꿨습니다. 영철과 벚꽃나무 아래 서 있는 꿈.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순자 씨, 기다려요. 곧 만날 거예요. 꿈에서 깨면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7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첫사랑을 잊지 못하다니. 한심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기억이 저를 살게 했어요. 사람들은 늙으면 기억력이 나빠진다고 하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는 기억 안 나도 50년 전 그날의 봄바람 냄새는 아직도 생생했어요. 주름진 손이 오래된 나무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죠. 젊은 남녀가 벚꽃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20살, 1985년 봄이었어요. 봄비가 막 그친 오후였습니다. 대학 도서관 앞이었죠. 경제학과 2학년이던 저는 중간고사 준비로 빌린 책 10권을 안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빗물에 젖은 계단이 미끄러웠습니다. 발을 헛디뎠죠. 책들이 공중으로 흩어지려는 순간 누군가 재빠르게 책더미를 받쳐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의 떨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고개를 들자 햇살이 그의 어깨 너머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까무잡잡한 피부에 흙냄새가 나는 손, 수수한 체크 셔츠를 입었지만 누구보다 반듯한 미소를 가진 청년이었죠. 책이 많네요. 경제학과세요? 저도 같은 과인데 도와드릴게요. 그가 자연스럽게 책 절반을 들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죠.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서로를 슬쩍 훔쳐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시선을 돌렸어요. 그의 이름은 이영철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장학생이라고 했죠.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힘으로 공부한다고 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출신 장학생과 부유한 집 딸의 만남이었죠. 세상 사람들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지만 우리에겐 서로가 전부였습니다. 매일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영철은 늘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죠. 낡은 가방에서 김밥을 꺼내 먹으며 공부했어요. 저는 슬며시 샌드위치를 하나 더 싸와서 그의 책상에 놓곤 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엄마가 너무 많이 싸주셔서요. 영철은 쑥스럽게 웃으며 받아들었죠. 어느 날 석양이 지는 학교 뒷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철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손수 만든 작은 나무 브로치였습니다. 벚꽃 모양이었죠. 거칠었지만 정성이 가득했어요. 변변치 않지만 받아주세요. 목공 알바하면서 남은 나무로 만들었어요. 우리 처음 만난 날 벚꽃이 예뻤잖아요.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브로치를 가슴에 꼭 쥐었죠. 이렇게 예쁜 선물은 처음이에요. 평생 간직할게요. 영철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저는 가진 게 없어요. 하지만 약속할게요.
언젠가 꼭 성공해서 당신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영철 씨, 저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지금 이대로의 당신이 좋아요. 석양빛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었죠.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가난도 신분 차이도 이겨낼 수 있다고. 얼마나 순진했던가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선복이 사진들이 놓여 있었죠. 순자야, 내일 병순의 집안과 상견례다.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전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병수 아버지는 내 사업 파트너다. 이미 다 정해진 일이야. 아버지가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영철과 손잡고 캠퍼스를 걷는 제 모습이었죠. 누군가 몰래 찍은 것이었어요. 이 거지 같은 농가는 당장 끝내라. 내가 그 놈과 어울린다는 게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되냐? 아버지, 영철 씨는 거지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면 뭐하냐? 돈이 없는데. 저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영철에게 전화를 걸었죠. 다음 날 아침 영철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작은 선물 보따리를 들고 있었죠. 대문 앞에서 마주친 것은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30 초반 오만한 미소를 띤 병수였죠. 너가 그 영철이라는 녀석이구나? 순자 씨가 말했던. 네, 순자 씨 아버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인사? 무슨 자격으로? 병수가 영철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보기만 해도 빈털터리인 게 보이는데 순자 씨는 물건이 아닙니다. 순자 씨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병수가 영철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세상이 마음으로 굴러가는 줄 아나? 돈이야, 돈. 제가 뛰어나왔습니다. 그만해요. 영철 씨, 괜찮아요? 영철이 저를 보며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순자 씨. 저는 기다릴게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병수의 차가 떠나고 영철도 돌아섰습니다. 저는 대문 안에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봄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아름답지만 슬픈 풍경이었어요. 결혼식을 사흘 앞둔 밤이었습니다. 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엄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야, 병수는 좋은 사람이야. 시간이 지나면 정이 들 거야. 엄마의 위로는 공허했습니다. 정이요? 사랑도 없이 시작하는 결혼에 무슨 정이 든다는 건가요?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갑자기 집안이 시끄러워졌죠.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둑이야. 금고를 누가 열었어? 저는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서재에 금고가 열려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죠. 1,000만 원이 없어졌다. 결혼 자금으로 준비한 돈이 다 사라졌어. 아버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당시 1,000만 원은 집 한 채 값이었죠.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금고 비밀번호는 우리 쌤만 아는 거 아니었어? 아버지의 눈빛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 영철이란 놈. 며칠 전에 순자가 그놈을 집에 데려왔었지? 아버지, 영철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소리쳤지만 아버지는 이미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7시였습니다. 경찰 2명이 영철의 자취방 문을 두드렸죠. 김영철 씨? 절도 혐의로 조사하러 왔습니다. 영철은 막 일어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경찰이 영장을 보이며 방을 수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장롱 뒤편에서 신문지에 쌓인 돈 뭉치가 발견됐습니다. 정확히 1,000만 원이었어요. 이게 뭐냐고 묻고 있잖아.
경찰이 영철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전 여기에 돈을 둔 적이 없어요. 영철의 목소리가 떨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죠. 병수가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제가 보증금을 내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영철이 그를 노려봤다고 했어요. 당신이 한 짓이죠? 병수가 영철의 귀에 속삭였답니다. 증명해봐.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조용히 사라져. 순자는 이제 내 사람이니까. 저는 경찰서 앞에서 영철을 기다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영철이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영철 씨, 전 믿어요. 당신이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아요. 영철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두가 저를 도둑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같이 도망가요. 여기서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빗물 때문인지 절망 때문인지. 영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정말 죄를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저는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그때 아버지가 검은 우산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덩치 큰 남자 둘이 서 있었죠. 영철군, 오늘 안으로 서울을 떠나. 다시는 순자 앞에 나타나지 마. 아버님, 전 정말 억울합니다. 전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내 방에서 나왔는데 무슨 변명이야? 내가 경찰에 합의해주는 대신 넌 조용히 사라져. 안 그러면 내 인생은 정과자로 끝이야. 영철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영철의 자취방은 이미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짐을 다 내놨다고 했죠. 도둑을 우리 집에 둘 수 없어. 당장 나가.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친구가 그런 애였어? 가난한 집 애들은 다 그래. 부잣집 딸 꼬시려다가 들통난 거지 뭐. 영철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제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갔죠. 영철 씨, 기다려요. 순자 씨,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제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제 적금 푼 거예요. 많지 않지만 받을 수 없어요. 영철이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이것마저 받으면 정말 돈 때문에 순자 씨를 만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영철이 짐을 들고 올라갔죠. 창문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빗속에 서 있는 저를요. 언젠가 진실을 밝힐게요. 그때까지 행복하세요. 그 말을 끝으로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죠.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병수의 차가 나타났습니다. 순자 씨, 감기 걸려요. 태워다 드릴게요. 싫어요. 혼자 갈게요. 그 사람은 이제 안 돌아와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병수가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저는 순자 씨를 진심으로 아낍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집에 돌아온 저는 영철이 만들어준 벚꽃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나무가 갈라진 곳도 있고 거칠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물이었죠.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순자야, 이제 그만 잊어라. 병수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줄 사람이야. 엄마는 아빠를 사랑해서 결혼하셨어요? 엄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이 들어. 사랑이 다가 아니야. 그 말이 제 미래를 예언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에 수백 명의 하객이 모였죠.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영혼은 없었습니다. 텅 빈 인형 같았어요.
병수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 거예요. 영원히.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연습한 미소였죠. 사진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신부님, 더 환하게 웃어주세요. 피로연에서 병수 아버지가 제 아버지와 건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네. 사업도 더 번창할 거야.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죠. 화려한 메이크업과 비싼 드레스. 하지만 눈은 죽어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영철의 벚꽃 브로치를 꺼내 가슴에 품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영철 씨. 나는 겁쟁이야. 밖에서 병수가 불렀습니다. 여보, 케이크 커팅 시간이야. 브로치를 다시 가방에 넣고 나갔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서 케이크를 자르며 웃었죠. 모두가 박수쳤습니다. 그날 밤 신혼집 창문 밖으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영철이 떠나던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병수는 서재로 들어가며 말했죠. 피곤하니까 먼저 자. 일이 좀 있어서. 저는 혼자 남겨진 침실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와이의 푸른 바다를 봤지만 아무 감동도 없었어요. 병수는 내내 사업 전화만 받았죠. 신혼부부라기보다는 비즈니스 파트너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수는 점점 본색을 드러냈어요. 오늘 거래처 사장님들 집에 초대했어. 저녁 준비 잘해둬. 드레스는 내가 골라둔 걸로 입어. 체면이 있지. 그 영철이란 놈 얘기는 다시는 꺼내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항할 힘도 의지도 없었죠. 그저 인형처럼 그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어요. 결혼 3년째 되던 해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병수는 기뻐했죠. 아들이면 좋겠어. 내 사업 이어받을 후계자가 필요하거든.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영철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와 결혼했다면 이 아이는 사랑으로 태어났을 텐데 지금 이 아이는 거래의 산물이었죠. 왜 그런 표정이야? 병수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입덧이 심해서. 약한 소리 하지 마. 우리 어머니는 밭일하다가도 애를 낳으셨대. 딸이 태어났습니다. 병수는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다음엔 꼭 아들을 낳아야 해. 저는 갓난아기를 안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불행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적어도 이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사랑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2년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병수는 만족했죠. 그리고 더 이상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집에 살지만 남남 같은 부부가 되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30년. 낮에는 병수가 준 신용카드로 백화점을 다녔어요. 명품 가방을 사고 비싼 옷을 샀죠.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언니는 정말 팔자 좋아. 돈 걱정 없이 살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연습된 웃음이었죠. 집에 돌아오면 그 명품들을 옷장에 던져놓고 영철이 만들어준 벚꽃 브로치를 꺼내봤어요. 세월이 흘러 나무는 더 갈라졌지만 여전히 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병수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 영철이란 놈 얘기를 들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부산 어느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죽었다더군. 한 10년 전 일이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크게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죠. 영철이 죽었다니. 그것도 10년 전에. 그동안 저는 알지도 못했어요. 미안해. 미안해 영철 씨. 당신은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갔는데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어. 미안해. 병수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뭘 우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드라마가 슬퍼서 쓸데없는 것 보지 말고 자. 다음 날 저는 영철의 죽음에 대해 알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기록도 찾을 수 없었어요. 병수가 거짓말을 한 건지 정말 죽은 건지 알 수 없었죠. 그 후로 저는 더 깊은 침묵 속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병수의 아내 역할을 하고 시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렇게 20년, 30년이 흘렀어요. 어느덧 저는 60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자라서 각자의 삶을 살았죠. 딸은 미국으로 유학 가서 그곳에서 결혼했어요. 아들은 병수의 회사를 이어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병수는 더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업 방식은 점점 더 잔인해졌어요. 경쟁사를 무너뜨리고 직원들을 쥐어짜고 뇌물을 주고받았죠.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아니, 모르고 싶었어요. 여보, 이번에 큰 계약 하나 따냈어. 스위스 회사하고 합작하기로 했지. 그래요. 잘 됐네요. 근데 이상한 게 그 회사 이름이 YC 트레이딩이야.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것 같은데 얼굴은 한 번도 못 봤어. 늘 대리인만 나오더라고. YC. 왜 그 이니셜이 가슴을 뛰게 하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영철? 설마. 아니야, 영철은 죽었다고 했잖아.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운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봉사활동을 하던 중 한 남자가 제 앞에 섰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영철과 똑같은 눈빛, 똑같은 미소. 하지만 나이는 50대 정도로 보였죠. 혹시 성함이? 아,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동네로 이사 왔어요. 김준호라니. 영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닮았을까요? 아들. 아니야, 영철은 결혼도 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했잖아. 어디 불편하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아니에요. 그저 누군가 생각이 나서.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영철과 똑같은 따뜻한 미소였죠. 옛사람이신가 보네요. 소중한 분이었나 봅니다. 네. 아주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준호라는 남자, 영철을 빼닮은 목소리와 눈빛, 그리고 마지막에 던진 그 한마디. 순자 씨는 행복하세요? 처음 만난 사람이 던질 질문이 아니었죠. 마치 제 삶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다음 주 봉사활동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30분 늦게 갔어요. 그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센터에 들어서자마자 그와 눈이 마주쳤죠. 그는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으셨네요. 걱정했습니다. 걱정이요? 왜요? 지난주에 급하게 가시길래 제가 실례했나 싶어서. 그의 눈빛이 너무나 진솔해 보였습니다. 영철도 이런 눈빛이었어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맑은 눈. 아니에요. 그날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럼 오늘은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봉사 끝나고요. 거절해야 했습니다. 병수가 알면 난리가 날 테니까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죠. 봉사활동이 끝난 후 우리는 센터 근처 작은 찻집에 갔습니다. 창밖으로 벚나무가 보였어요.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순자 씨는 결혼하셨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반지를 보니까요. 그가 제 왼손을 가리켰습니다. 비싸 보이는 반지네요. 다이아몬드가 크네요. 남편이. 돈은 많은 사람이에요. 돈은 많지만 사랑은 없는? 저는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행복한 부인들은
그런 눈빛을 하지 않거든요. 순자 씨 눈엔 깊은 상처가 있어요. 이상했습니다. 처음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인데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았던 것처럼 말했죠. 준호 씨는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왜요? 외로우실 텐데.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니, 기다리는 일이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그의 눈빛이 묘하게 깊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품은 것 같은 깊이였죠. 그 후로 우리는 매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 씨는 해외에서 무역업을 했다고 했어요. 주로 스위스와 홍콩을 오가며 일했다고요. 혹시 YC 트레이딩이라는 회사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왜 그 회사를? 남편이 그 회사랑 거래한다고 혹시 아시나 해서. 아, 들어본 적은 있죠. 꽤 큰 회사라던데. 그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남편이 김병수 회장이시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동네에서 김병수 회장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큰 부자시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병수는 이제 재벌 소리를 들을 정도로 큰 부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순자 씨는 왜 봉사활동을 하세요? 그냥 편하게 사셔도 될 텐데.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아서요. 무엇 때문에요?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후회 때문에요. 40년 전에 했어야 할 선택을 하지 못한 후회.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영철이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았던 그 느낌. 순자 씨,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복수할 수 있어요. 복수요? 무슨 복수를? 순자 씨 인생을 망친 사람에게요. 순자 씨의 사랑을 빼앗은 사람에게. 저는 손을 빼려 했지만 그가 꽉 잡았습니다. 영철 씨, 정말 도둑이었을까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철을 아세요? 아니요. 하지만 순자 씨가 가끔 그 이름을 중얼거리시더라고요. 봉사활동할 때 정말 그랬을까요? 제가 무의식 중에 영철의 이름을 불렀단 말인가요? 그 사람 10년 전에 죽었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남편이. 준호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 말을 믿으세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아요. 왜 저는 병수의 말을 그대로 믿었을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병수가 서재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Y 씨 측에서 왜 자꾸 우리 재무 자료를 요구하는 거야? 뭐, 투자 조건이라고? 말도 안 돼.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숨겨둔 상자를 꺼냈죠. 영철이 만들어준 벚꽃 브로치와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그리고 영철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 순자 씨, 언젠가 진실을 밝힐게요. 그때까지 행복하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영철은 도둑이라는 누명을 쓴 채 죽었고 병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준호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만날 수 있나요? 할 말이 있어요. 좋아요. 제가 순자 씨 댁 근처로 갈게요. 아니에요. 그건 걱정 마세요. 조심할게요. 우리는 병수 회사 건물이 보이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준호 씨는 창밖을 보며 말했죠. 저 건물이 병수 회장 회사죠? 네. 대단하네요. 40년 만에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들다니. 그런데 준호 씨는 정말 영철을 모르세요?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만약 제가 안다면요? 그럼
그럼 영철이 정말 살아있는 건가요? 준호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순자 씨, 만약 영철 씨가 살아있다면 그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복수? 아니면 저를 다시 만나는 거? 둘 다겠죠. 준호 씨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복수와 사랑. 40년 동안 그것만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듯이. 그때 병수가 회사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비서들을 거느리고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죠. 준호 씨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저 사람이 순자 씨 남편이군요. 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봤습니다. 제 남편을 아세요? 아니요. 그냥 보면 아는 거죠. 저런 인상의 사람들이 어떤지.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오래된 증오가 담겨 있었어요. 영철이 병수를 보던 그 눈빛. 준호 씨, 당신 정체가 뭐예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순자 씨를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요? 왜 날 도와주려는 거예요? 빚이 있거든요. 오래된 빚.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그가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 주에 뵙죠. 그가 가고 나서 저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 씨의 정체는 뭘까요? 왜 나타난 걸까요? 정말 영철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집에 돌아오니 병수가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Y 씨, 놈들이 우리 회사 비자금 계좌를 알고 있어. 도대체 어떻게 센 거야?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Y씨가 병수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뭔가 시작되고 있었죠. 40년간 쌓아온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 오랜 시간 준비한 각본이라는 걸. 검찰이 병수 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병수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서재 금고를 열었죠. 저는 몰래 지켜봤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개의 USB와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 젊은 영철과 누군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병수가 사진을 찢어 태웠어요. 이제 와서 귀신처럼. 죽은 놈이 무슨 복수야. 죽은 놈? 영철을 말하는 건가요? 그럼 병수는 영철이 죽은 걸 확실히 아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 날 준호 씨를 만났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당신이 YC 트레이딩 사장이죠? 그가 웃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남편이 Y씨 때문에 곤란해하기 시작한 게 당신이 나타난 시점과 일치해요. 우연이겠죠. 영철이 살아있어요? 준호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순자 씨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와 함께 갈 거예요. 40년이 늦었지만 병수 회장은요? 이미 끝난 사이예요. 아니, 시작도 없었죠. 준호 씨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40년 전 사건 기록이었어요. 경찰 조서, 금고 털이 사건 보고서,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죠. 금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 순자부, 순자모, 병수. 병수가 비밀번호를 알았다고요? 순자 씨 아버지가 병수 아버지와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 금고를 열 때 병수가 봤던 거죠. 그리고 그 돈을 훔쳐 영철 씨 방에 숨겼고, 저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내려놨습니다. 40년 동안 도둑과 살았네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병수의 진짜 죄는 그때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날 밤 병수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검찰놈들이 스위스 계좌를 추적하고 있어. YC 놈들이 정보를 흘렸어.
Y씨가 누구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병수가 저를 노려봤어요. 너도 알 필요 없어. 그냥 오래전부터 거래하던 곳이야. 얼마나 오래요? 30년. 아니, 35년쯤 됐나? 35년. 영철이 사라진 지 5년 후부터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습니다. 병수가 비틀거리며 서재로 들어갔어요. 저는 살며시 따라갔습니다. 그가 컴퓨터를 켜고 메일을 확인했죠. Y씨로부터 온 메일이었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을 검찰에 제출하겠다. 당신이 40년 전 한 일에 대한 대가다. 병수가 키보드를 내리쳤습니다. 미친놈, 같이 죽자는 거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Y씨는 영철이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 씨가 충격적인 것을 보여줬습니다. 영철의 여권이었어요. 가명이었지만 사진은 영철이 맞았죠. 1990년 홍콩 출국. 그 후 스위스, 독일, 영국. 금융을 공부했어요. 영철이 정말 살아있었네요. 병수의 돈을 세탁해주는 척하면서 모든 증거를 모았죠. 35년 동안. 그럼 준호 씨는? 저는 그분의 대리인이에요. 그분은 아직 한국에 올 수 없어요. 신분이 노출되면 위험하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호 씨의 눈빛, 손짓, 말투. 모든 게 영철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사정이 있을 테니까요. 순자 씨도 도와주세요.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병수의 집에 있는 증거들. 그것만 있으면 완벽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40년 만에 반란이었죠. 병수가 출장을 간 날, 저는 서재 금고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으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금고 안에는 예상보다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비자금 장부, 뇌물 리스트, 그리고 영철 제거 계획이라고 적힌 오래된 수첩. 수첩을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영철을 도둑으로 만들기 완료. 해외로 도피시키기 완료. 10년 후 사망 소문 퍼뜨리기 완료. 순자에게 죽었다고 알리기 완료. 영철은 죽지 않았습니다. 병수가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그것도 계획적으로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에게 보냈죠. 완벽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그가 답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검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병수 회장님,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무슨 소리야? 횡령, 배임, 조세 포탈, 그리고 40년 전 절도 사건 조작 혐의입니다. 병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 한 짓이야? 아니에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40년 전에 심은 씨앗이 자란 것뿐이에요. 병수가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Y 씨, 그놈이 영철이야. 그놈이 살아있어. 검찰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지켜봤죠. 40년 만에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 씨, 이제 자유예요. 준호 씨, 아니, 영철 씨.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제 알았어요? 처음부터요. 목소리를 어떻게 잊겠어요. 새벽 3시, 경찰이 전화했습니다. 김병수 회장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중태입니다. 빨리 오세요. 이상했습니다. 병수는 보석으로 나온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사고를? 병원에 도착하니 검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누군가 의도적으로 들이받은 거예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영철? 아니에요.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중환자실. 병수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어요. 그때 그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더니 손짓을 했죠. 그 놈이 살아있어. 누가요? 영철. 아니야. 더 무서운 놈.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더 무서운 놈이라니. 영철 말고 또 누가 있다는 걸까요? 집에 돌아오니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조심스럽게 들어갔죠. 거실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 씨였어요. 아니, 이제는 영철이라고 불러야겠죠. 문이 열려 있길래. 거짓말. 당신이 연 거죠. 그가 웃었습니다. 차갑게. 병수 상태는 어때요? 당신이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지 알아요. 그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30대 정도로 보였죠. 누구예요? 병수가 20년 전에 죽인 사람의 아들이에요. 충격이었습니다. 병수가 사람을 죽였다고요? 영철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2005년 신문 기사였어요. 중소기업 사장 자살, 대기업 횡포 유서 남겨. 병수가 이 회사를 빼앗으려고 모함했죠. 사장은 자살했고 아들은 복수를 꿈꿨어요. 그럼 당신은 그 아들과 함께 일했죠. 15년 동안 서로의 복수를 위해.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영철의 복수만이 아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병수에게 복수하고 있었죠. 그 아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연락이 끊겼어요.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순자 씨죠? 전 박진우라고 합니다. 20년 전 죽은 박 사장의 아들이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전화하신 거죠? 만나고 싶어요. 혼자 오세요. 영철 씨는 데려오지 마세요. 어떻게 영철을? 다 알고 있어요. 30분 안에 안 오시면 병수는 죽을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철이 제 손을 잡았어요. 위험해요. 가지 마세요. 병수가 죽으면 진실도 묻혀요. 순자 씨가 더 중요해요. 하지만 저는 갔습니다. 혼자서. 약속 장소는 폐공장이었어요. 박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죠. 젊고 잘생겼지만 눈빛이 공허했습니다. 오셨군요. 병수를 살려주세요. 왜요? 그가 순자 씨 인생을 망쳤는데. 그래도 죽일 권리는 없어요. 박진우가 웃었습니다. 영철 씨도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전 달라요. 아버지가 죽던 날 전 10살이었어요. 그가 낡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목을 맨 남자. 그 옆에서 우는 아이. 이게 제 인생이에요. 병수 때문에. 영철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그는 너무 착해요. 복수를 하면서도 법적으로만 하려고 하죠. 하지만 법이 뭘 해줬나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법은 영철을 도둑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대신하기로 했어요. 더러운 일은 제가. 영철이 알면 모르게 했어요. 15년 동안 그를 도우면서 뒤에서 제 복수도 준비했죠. 그때 영철이 나타났습니다. 진우야, 그만해. 박진우가 돌아봤어요. 형? 어떻게? 순자 씨 핸드폰 위치 추적했어. 미안해요, 순자 씨. 영철이 박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아버지도 이걸 원하지 않아. 어떻게 알아요? 형도 당해보지 않았잖아요. 가족이 죽는 걸 봤어. 내 부모님도 병수 아버지 때문에 죽었어. 충격이었습니다. 영철이 한 번도 말하지 않은 사실이었어요. 뭐라고요? 영철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병수 아버지가 우리 집 땅을 빼앗으려고 불을 질렀어.
부모님은 다 죽었고 난 혼자 살아남았지. 박진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형, 몰랐어요. 그래도 난 병수를 죽이지 않았어. 죽이면 나도 그들과 같아지니까. 영철이 저를 봤습니다. 순자 씨, 이제 집에 가요. 우리가 나가려는데 박진우가 말했어요. 형, 하나 더 있어요. 뭐? 병수 아들. 그도 아버지의 비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박진우가 USB를 꺼냈습니다. 5년 전부터 비자금을 빼돌렸어요. 해외로. 충격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얼마나? 1,000억 정도. 그리고 지금 귀국 중이에요. 영철의 표정이 굳었어요. 왜 지금? 아버지를 구하려고? 아니면 박진우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를 끝장내려고.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이 있었어요. 엄마, 5년 만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다더니. 왜 왔니? 아버지 때문에요. 그리고 그가 영철을 봤어요. 이분이 누구세요? 영철이 대답하려는데 제가 막았습니다. 친구야. 아들이 씩 웃었어요. 김준호 씨죠? 아니, 영철 씨? 어떻게 아는 거죠? 전 아버지의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YC 트레이딩도 40년 전 일도. 병원 복도에서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전 5년 동안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다는 거니? 아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병수 회사의 비자금 흐름도였어요. 제가 본 것보다 훨씬 상세했죠. 아버지가 35년간 모은 비자금 5조 원이 넘어요. 전 그중 1,000억을 빼돌렸죠. 내가 왜? 엄마는 몰랐겠지만 전 다 봤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영철 아저씨 얘기만 나와도 화내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아들이 다 알고 있었다니. 10년 전 아버지가 취해서 말했어요. 영철이 죽어서 다행이다. 이제 순자는 영원히 내 것이다. 그때 알았죠.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래서 복수하는 거니? 내 아버지인데? 아들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그는 괴물이에요. 엄마도 알잖아요. 그래도 엄마, 아버지는 영철 아저씨만 파멸시킨 게 아니에요. 수십 명을 죽였어요. 자살로 위장해서. 아들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수가 제거한 사람들의 명단이었어요. 이 사람들 유족에게 돈을 돌려줬어요. 제가 빼돌린 1,000억으로. 너도 영철과 한패였어? 아니요. 전 독립적으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목적은 같았죠. 아버지를 끝장내는 것.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병수 회장님이 깨어나셨습니다. 면회 가능합니다.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수는 전신마비 상태였어요. 눈만 깜빡일 수 있었죠. 아들이 병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잘 들으세요. 회사는 파산했고 재산은 모두 압류됐어요. 그리고 아들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미리 빼돌린 1,000억은 피해자들에게 돌아갔어요. 병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놀라세요?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잖아요. 양육강식. 승자가 모든 걸 갖는다.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자유예요. 40년 만에 저는 병수를 봤습니다. 한때는 전능한 권력자였지만 이제는 무력한 환자일 뿐이었죠. 병수 씨, 이게 끝이에요. 병실을 나오니 영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네.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때 검사가 다가왔어요. 순자 씨, 병수 회장의 추가 범죄가 발견됐습니다. 40년 전 영철 씨 부모님 방화 사건도요. 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병수 회장 아버지의 일기장이 발견됐습니다.
아들에게 지시한 내용이 다 적혀 있어요. 40년 만에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영철 부모님의 죽음도, 영철의 누명도, 모든 게 병수 부자의 짓이었어요. 이제 병수 회장은 평생 감옥에서 살게 될 겁니다. 전신마비지만 의식은 있으니까요. 산채로 갇히는 것. 어쩌면 죽음보다 잔인한 벌이었죠. 일주일 후 언론이 난리였습니다. 병수 그룹 총수 40년간 은폐된 범죄 드러나 피해자만 100명, 역대 최악의 기업 범죄 YC 트레이딩 대표 정의의 내부 고발자. 영철의 정체는 여전히 비밀이었습니다. 언론은 YC를 영웅으로 만들었죠. 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호화로운 저택은 압류됐으니까요. 하지만 홀가분했어요. 딸이 미국에서 전화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오히려 좋아. 40년 만에 진짜 내 집을 갖게 됐어. 영철 아저씨는 여기 있어. 이제 숨지 않아도 돼. 그날 저녁 영철과 함께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초라하죠?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다가. 아니요. 완벽해요. 순자 씨가 있으니까. 영철이 제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40년이 걸렸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정의를 되찾았죠. 정의요? 아니, 사실은 당신을 되찾았어요.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아들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전 할 일을 다 했어요. 박진우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편히 쉬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모든 복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승리의 기쁨보다는 허무함이 컸어요. 영철 씨, 우리 뭘 얻은 걸까요? 자유요. 그리고 진실. 40년을 잃었는데 아직 남은 시간이 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 인생이에요. 영철이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안에는 새로운 벚꽃 브로치가 있었습니다. 40년 전 것보다 훨씬 정교했죠. 이제 새로 시작해요. 처음부터. 어느 날 영철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순자 씨, 제가 준호라는 이름으로 당신 앞에 나타난 이유를 아세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당신 마음이 아직 제게 있는지. 봉사센터에서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저를 알아보는 순간 40년의 세월이 무너졌어요. 당신도 날 잊지 않았구나. 당신도 날 기다렸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병수의 비자금 5조 원 전부 회수했어요.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돌려줬고 일부는 당신의 아이들에게 남겼어요. 나머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남겨뒀어요. 건방진가요? 하지만 4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의 미래라니. 70이 넘은 나이에 무슨 미래가 있을까요? 하지만 가슴이 뛰었습니다. 순자 씨, 내일 오후 3시 우리가 처음 만난 그 벚꽃나무 아래서 기다릴게요. 거기서 모든 걸 말할게요. 4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 40년 동안 참아왔던 마음. 와주세요. 아니, 꼭 오세요.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더 이상 Y씨가 아닌 영철.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내일이면 영철을 만날 수 있어요. 진짜 영철을. 그날 밤 영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편지 잘 받았어요? 영철 씨, 왜 이제야? 미안해요. 하지만 때를 기다려야 했어요. 당신이 안전할 때까지. 40년이 너무 길었어요. 알아요. 저도 매일이 지옥이었어요. 당신 곁에 있으면서도 다가갈 수 없었으니까.
내일 정말 오실 거죠? 당연하죠. 이번엔 정말이에요. 더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영철이 만들어준 벚꽃 브로치가 있었죠. 내일은 이것을 달고 가야겠어요. 40년 전 그날처럼. 다음 날 대학 교정으로 갔습니다. 벚꽃나무 아래 영철이 서 있었어요. 백발이 되었지만 그 미소는 그대로였습니다. 왔네요. 40년이나 늦었잖아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영원히 곁에 있을게요. 영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40년 전처럼. 순자 씨, 우리 이제 진짜 시작해요. 늦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사랑에 늦은 건 없어요. 벚꽃잎이 떨어졌습니다. 축복처럼, 약속처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요? 정말 35년 동안 병수 곁에서 일했어요? 영철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네. 가명으로 변장해서 그가 제 정체를 알았다면 아마 미쳤을 거예요. 힘들었겠어요. 원수 곁에서 35년이라니. 당신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어요. 언젠가 이날이 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40년 전 그 벤치였죠. 이제 뭘 하고 싶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 당신과 커피 마시고 산책하고 저녁에는 TV 보면서 잠드는. 소박하네요. 40년 동안 꿈꿔온 일상이에요. 영철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열쇠였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집 열쇠요. 작은 집을 하나 샀어요. 벚꽃이 보이는. 벌써요? 40년 동안 준비했어요. 당신과 살 집을. 그날 우리는 새 집으로 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정원에는 벚나무가 한 그루 있었죠. 40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40년의 그림자 생활이 끝났어요. 이제 햇빛 아래서 살 수 있습니다. 남은 날이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함께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영철과 재회한 지 일주일. 우리는 병수의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압류된 집이지만 제 짐은 가져갈 수 있었죠. 텅 빈 저택이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한때는 화려했던 곳이지만 이제는 빈 껍데기만 남았죠. 영철과 함께 서재로 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금고가 있는 지하로 갔어요. 지난번 영철이 제게 도와달라며 병수가 절 잃은 악행의 증거들을 부탁했을 때에는 너무 떨려 부탁한 것들만 사진 찍느라 자세히 살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떨렸거든요. 철컥.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충격적인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진들이었어요. 제 사진이 벽 전체에 붙어 있었죠. 20살부터 지금까지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미친 병수의 집착이었죠. 병적인 집착. 두 번째는 계약서였습니다. YC 트레이딩 비밀 계약서 1990년 1월 1일 갑 김병수 을 YC 1. 을은 갑의 해외 비자금을 관리한다. 2. 을은 매년 수수료 10%를 받는다. 3. 이 계약은 영구적이며 일방적 파기 시 모든 증거가 공개된다. 병수가 이 계약서에 서명한 순간 목줄이 잡힌 거였죠. 영철이 말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 계획이었어요? 네. 하지만 병수는 몰랐죠. 제가 역으로 이용했다는 걸. 영철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비자금 장부였어요. 1990년 100억, 1995년 500억, 2000년 2000억, 2020년 5조. 이 모든 돈이 제 손을 거쳤어요. 그리고 전부 기록했죠. 마지막으로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영철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영철이 열었습니다. 병수의 편지였죠. 영철,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내가 진 거겠지. 35년 동안 속았다. Y씨가 너였다니. 하지만 인정한다. 내가 이겼다. 순자는 처음부터 내 것이었다. 내가 억지로 빼앗았을 뿐. 미안하다. 그리고 잘 부탁한다. 순자를. 편지를 읽고 영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수도 알고 있었군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그럼 왜 계속 멈출 수 없었겠죠. 한번 시작된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금고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CCTV 테이프였어요. 이게 뭐죠? 영철이 확인했습니다. 40년 전. 이거 병수가 돈을 제 방에 숨기는 장면이에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영철의 무죄를 증명할 완벽한 증거를. 이걸로 당신 누명을 벗을 수 있어요. 영철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미 다 끝났는데.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을 깨끗이 해야죠. 40년이 걸렸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영철이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 씨가 그렇게 원한다면 우리 함께 가요. 검찰에 제출하러. 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끝낼 때가 됐네요. 우리는 함께 테이프를 가지고 검찰로 갔습니다. 다음 날 검찰에 제출했어요. 40년 전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일주일 후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40년 전 절도 사건, 김영철 씨 무죄 확정. 병수 전 회장, 추가 혐의로 형량 가중. 영철의 이름이 깨끗해졌습니다. 40년 만에 영철과 함께 부모님 묘소를 찾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야 아들 이름을 깨끗이 했습니다. 영철이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처음 보는 그의 눈물이었어요. 40년이 걸렸지만 약속 지켰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 묘소를 나오며 영철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작? 우리의 진짜 인생이요. 거짓 없는, 그림자 없는 삶. 영철이 제 손을 잡았어요. 맞아요. 이제 떳떳하게 김영철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떳떳하게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요. 40년 만에 우리는 진짜 우리가 되었습니다. 병수집 지하 금고는 검찰이 봉인했어요. 그 안의 비밀들도 함께 묻혔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영철은 도둑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진짜였다는 것. 병수의 죄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기쁨보다 진실이 밝혀진 안도감이 더 컸어요. 영철의 이름이 깨끗해졌으니까요.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40년의 거짓이 끝났습니다. 영철의 이름이 깨끗해진 지 한 달. 우리는 작은 집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병수가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싶다고.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영철과 함께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꼭 가야 해요? 영철이 물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이것마저 끝내야 진짜 자유예요. 병수는 여전히 전신마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또렷했죠. 눈으로 우리를 맞았어요. 간호사가 특수 장치를 가져왔습니다. 눈 깜빡임으로 글자를 입력할 수 있어요. 화면을 보세요. 병수가 힘겹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하나씩 나타났어요. 영철, 미안하다. 영철이 병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40년이 늦었어요.
알아. 하지만 말하고 싶었어. 병수가 계속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순자를 사랑했어. 방법이 틀렸지만 진심이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집착이었죠. 맞아. 이제야 알아. 병수가 영철을 봤습니다. 너를 부러워했어. 순자가 진짜로 사랑한 사람. 영철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요. 욕심이 만든 내가 다 망쳤어. 용서는 안 바라.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병수 회장님 상태가 안 좋아요. 아마 오늘이나 내일. 병수가 마지막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순자, 영철과 행복해. 내가 못 준 행복을.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영원히. 병실을 나오며 영철이 말했어요. 끝이네요. 네. 40년의 악연이. 우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40년 전 영철이 떠나던 날처럼 집으로 돌아오니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병수의 변호사가 보낸 것이었어요. 병수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 남긴 것입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와 사진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대학 시절 사진이었어요. 영철과 제가 벚꽃나무 아래 있는 모습. 편지를 읽었습니다. 순자 영철. 이 사진은 내가 40년 동안 간직했다. 너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았다. 그래서 더 빼앗고 싶었다. 미안하다. 내 욕심이 모든 걸 망쳤다. 이제 이 사진을 돌려준다. 너희의 행복도 부디 남은 날들은 행복하기를. 영철이 사진을 들어 햇빛에 비쳤습니다. 우리 참 젊었네요. 그리고 행복했죠. 지금도 행복해요. 영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늦었지만 우리는 정원으로 나갔어요. 영철이 심은 벚나무가 꽃을 피우고 있었죠. 순자 씨,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뭐예요? 만약 4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저를 선택할 건가요? 저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1000번을 다시 태어나도. 영철이 저를 안았어요.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저도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서. 석 달 후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증인은 딸과 아들뿐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시기였죠. 70이 넘어서 결혼하다니. 딸이 웃었습니다.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영철이 대답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진짜 웃는 얼굴이에요. 맞았습니다. 40년 만에 진짜로 웃고 있었어요. 우리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벚꽃 그늘이라는 이름으로. 첫 손님은 봉사센터 친구들이었어요. 어머, 순자 씨, 영철 씨, 정말 잘 어울려요. 40년 전에도 그랬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페를 정리하며 영철이 말했어요. 후회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40년이라는 시간. 우리 함께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더 소중한 거예요. 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하루하루가 선물이죠. 그때 손님이 들어왔어요. 젊은 커플이었습니다. 와, 여기 분위기 좋네요. 사장님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비결이 뭐예요? 여자가 물었어요. 영철과 저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기다림이에요. 영철이 말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 제가 덧붙였죠.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철이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뭐 쓰세요? 오늘 하루요. 이제 매일이 기록할 가치가 있으니까. 저도 옆에 앉아 일기를 폈습니다. 2025년 9월 30일. 오늘도 영철과 함께였다. 4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매일이 함께다. 병수가 떠난 지 석 달. 그를 용서했다. 미워하기엔 남은 날이 너무 소중하다. 영철이 말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모른다. 하지만 하루든 10년이든 함께라면 충분하다. 40년의 기다림 끝에 얻은 이 평범한 일상이 기적 같다. 사랑은 기다림이다. 그리고 우리는 해냈다. 3년 후 영철이 먼저 떠났습니다. 평화롭게 제 손을 잡은 채 마지막 말은 이거였어요. 순자 씨 행복했어요. 3년이었지만 300년 같았어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영철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순자에게 내가 먼저 가더라도 슬퍼하지 마요. 40년을 기다렸지만 3년을 함께 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당신을 사랑한 건 내 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당신을 찾을게요. 이번엔 더 빨리. 영원히 당신의 영철. 저는 지금도 카페를 운영합니다. 벚꽃 그늘 그대로. 가끔 젊은 연인들이 와서 묻죠. 할머니, 진짜 사랑이 있을까요? 그럼 저는 웃으며 답합니다. 있어요. 40년을 기다려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 창밖에 벚꽃이 흩날립니다. 영철이 보낸 인사처럼. 나도 사랑해요, 영철 씨. 영원히. 40년의 기다림. 3년의 행복. 그리고 영원한 사랑.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비극이라 하겠죠. 하지만 우리에겐 기적이었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이긴다는 걸 우리가 증명했으니까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40년의 기다림과 3년의 사랑. 누군가는 묻겠죠. 겨우 3년을 위해 40년을 기다린 게 값어치가 있나요? 단 하루를 함께해도 진짜 사랑이라면 평생을 기다릴 가치가 있어요. 우리 모두 마음속에 영철이 있지 않나요? 놓쳐버린 인연, 하지 못한 고백,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 하지만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용서하세요. 화해하세요. 사랑하세요. 내일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사랑은 복수보다 강하고 용서는 증오보다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순자와 영철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벚꽃은 언제 피었나요? 아직이라면 기다리세요. 이미 졌다면 다시 필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니까요. 시청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인생영가였습니다.